왕이다 90도 인사. 연인들의 밀착 부비부비 인사에 깍두기 형님들의 터프한 인사와 이 세상에는 때와 장소 만나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 별별 인사들이 다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인들은 어떻게 인사할까? 우상. 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 같아. 어디서 많이 보긴 했는데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결국 보다 못한 예비역 남자친구가 나섰다. 되게 쉬운 건 줄 알았는데 뭐 이게 안 보여야 되고 막 이렇게 각도 있어야 되고 은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 우리 군의 경례 은근히 어렵다. 하지만 다 이유 있다. 그 이유, 그 의미 지금부터 알려주마. 군대 경례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 직접 군부대를 방문했다. 의심의 달인 실험걸 일단 야심차게 도전. 조교님, 저 오늘 칠사단에 경례 배우러 왔는데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군의 경례 교육 지금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처음부터 컨닝신공 발휘 따라 해보지만 참 많이 어설프다. 멋진 장병들 사이에서 웃는 듯하지만 마음만은 좌절이다. 실험걸 난관에 빠졌다. 실험걸 손의 각도는 수직을 만들어주고. 조교 트윗. 그런데 주의사항 많아도 너무 많다. 알겠습니까? 네. 대답은 했으나 마음 따로 손 따로 눈 따로 정신까지 따로다. 하지만 좌절 금지. 행운이 불여일견. 절도 있고 패기 넘치는 김조교. 이게 바로 군인의 거수경례다. 그래도 모르겠다면 실험걸과 조교를 비교해보겠다. 도대체 두 사람의 다른 점은 뭘까? 둘의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자.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손가락의 위치. 손날을 펴고 손바닥은 포일랑말랑, 그리고 손끝을 눈썹 끝에 붙인다. 두 번째는 손끝부터 팔꿈치까지의 각도.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안 된다. 또한 손가락 끝부터 팔꿈치까지 고든 일직선을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것은 팔 안쪽의 각도다. 수학 시간도 아니고 각도기로 재볼 수는 없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 정삼각형의 각도 60도가 되도록 굽혀주면 된다. 제대로 배운 실험걸 배우면 잘 할 수 있다. 군인들에게 경례의 의미는 단순한 인사 이상이다. 경례는 서로에게 지켜야 하는 예절이며 복종과 신예, 전우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거수 경례 말고도 총이나 포, 깃발을 사용해 경례를 하기도 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게 바로 오늘 배운 거수 경례다. 경례란 군사 예절의 기본이고 군기를 상징하며 특히 상관에 대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정말 경례가 복종까지 의미합니까? 그렇다. 경례의 유래를 살펴보면 중세 기사들이 왕 앞에서 투구를 벗고 인사를 하던 데서 시작됐다는 가설과 로마 시대 말 무기가 없다, 당신을 해치지 않겠다 는 의미로 손을 들어 인사한 것에서 유래됐다는 가설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거수 경례는? 중세 기사들이 모자를 벗어 인사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모를 쓰고 있을 때는 모자를 벗는 대신에 채양의 끝부분만을 손으로 가볍게 잡는 동작으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그 잡던 동작이 오늘날 모자의 채양 끝에 손끝을 대는 인사법이 되고 이러한 관습이 관례처럼 전해져 왔습니다. 예, 이렇게 20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충성 경례 문제없다. 충성 남자들에게 경례는 유통기한이 없다. 그러니 전역했다고 무시하지 마라. 예비역이어도 경례만큼은 훌륭하다. 경례 교육은 최초 신병교육대대에서 최초 경례를 배우고 이후 자대 전입 시에는 교육훈련 집합, 식사 집합, 그리고 점호 등을 통해서 올바른 경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경례 몇 번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약 50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100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120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병사의 하루 일과를 따라가 보자. 아침에도 경례, 점심에도 경례, 저녁에도 경례, 훈련할 때도 경례, 쉴 때도 경례. 훈련이 따로 필요 없다. 장병들에게는 군생활 자체가 경례인 셈. 그런데 여기서 잠깐, 경례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생리적인 볼일을 보는 상황. 급한 불을 끄고 있는데 화장실로 상급자가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객관식이다. 보기 1번
화장실에서는 그냥 못 본 척한다. 여기서 격려하면 더 어색하다. 보기 2번. 격려는 하나다. 하던 일을 즉각 끊고 거수 격려를 한다. 보기 3번.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목례를 한다. 수고한다. 참 수고들 하신다.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3번. 하던 일을 하며 가벼운 목례하기. 두 손을 사용하기 힘들면 자연스럽게 목례를 해도 된다. 이번에는 생활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개인 정비를 하던 중 갑자기 들어온 상급자. 쉬고 있던 여러 명의 장병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보기 중에 골라봐라. 1번. 들어왔으니 눈길 한번 주고 과감히 모른 척한다. 2번. 격려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모두 일어나 거수 격려 실시. 3번. 생활관에 있던 장병들 중 선임자 한 명만 일어나 거수 격려를 한다. 제 1사령관 개인정비 중. 4번. 생활관에선 거수 격려까진 필요 없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상급자를 향해 목례를 한다. 과연 정답은 몇 번일까? 격려의 세 번째 법칙. 생활관 등 장병들이 단체로 있을 때는 최고 선임자 한 명만 대표로 격려를 한다. 이번에는 혼자 있을 때 생긴 애매한 상황이다. 각기 다른 방향에서 오는 상급자. 두 명의 상급자를 동시에 만나게 됐다면 이 장병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보기 중 골라보자. 1번. 한 번에 두 명의 상급자를 만났다면 계급이 더 높은 상급자에게 격려한다. 단결할 수 있습니다. 2번. 격려의 위아래는 없다. 공평하게 상급자 두 명 모두에게 격려한다. 마지막 3번. 난 아무것도 못 봤다. 눈치를 보다가 그냥 도망가 버린다. 과연 이 중 정답은 뭘까? 정답은 1번이다. 여러 명의 상급자가 있을 때는 그중 최고 상급자에게만 격려를 한다. 단결할 수 있습니다. 군인 격려 어려운가? 하지만 쉽지 않기에 더 가치가 있다. 군인에게 격려는 단순한 인사법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충성의 표시이자 군기의 상징이기 때문이다.